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 IPO 시장 과열의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시장의 조정을 가져오고 있지만 시장은 점점점 더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과열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버블 시장의 전형적인 특성 맞습니다. 지금의 공포 99년, 2000년 같은가라는 거죠. 그 시장이 던지는 세 개의 경고라고 했어요. 근데 뭐 이것만은 아닌데 크게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이클 버리는 금융위기 때 부도 수합이죠. 그 옵션 하락에 투자해서 금융위기를 이제 뭐랄까 맞췄던 사람이라고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반도체 ETF의 공매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반도체 ETF 꼭대기인가 반도체 꼭대기인가 뭐 이럴 수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조금 더 좀 이렇게 채널은 조금 골드만삭스 안에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조정이다 이런 말도 있을 뿐더러 조금 이제 경고의 사인들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때와 그 99년과 맞닿아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그 자료들을 그쪽으로만 막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편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공포는 실질적인 거 아니고 사실상 그 우리 심리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여기 밑에다 써 있지만 머릿속에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행동 제목학에서 보면은 취약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실 회피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회를 회피하려는 성향들 때문에 더 심하게 시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사실상 이 공포를 해부해 보면 버블의 징후는 맞다. 하지만 끝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고객들하고 이제 뭐 직접 통화를 할 일들은 잘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다른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아예 얘기를 드립니다. 버블에 들어간 거 맞다. 근데 이제 버블에 들어가서 바로 끝이 오지 않죠. 네, 그래서 현재는 버블의 징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맞는데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얼만큼 더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맞힐 수는 없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버블은 맞는데 끝은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그 99년도 2000년도 때 그 적극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게 나타나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심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제 발견해 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블의 징후 여기서는 이제 뭐 네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전에 제가 이전 지난달까지 시황에서 다뤘던 내용이어서 그렇고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의 그 상승 종목이라든지 시장의 상승이 좁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30일간 S&P 500 그 상승률보다 더 수익을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 많이 난 종목이 최저죠. 22%. 30년 내 최저. 시장의 폭이 극단적으로 좁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 이게 이제 1999년도 그 국채금리 상승을 되새겨 준다는 거고 여기에 써 있는 역사는 운율을 맞춘다는 제가 뭐 매년 얘기 드렸던 것 같고 수년 동안 말씀드렸던 그 주식시장은 반복된다. 이제 근데 그 반복이 사실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는 방식에 A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A 다시 그러니까 A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똑같지 않은 그런 식의 시장은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만약 진짜 끝이 온다면 버블이 붕괴되는 국면이 시작된다면 그건 아마도 금리 때문일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트넷이라는 그 애널리스트 정확하게는 스트래테지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이 말하는 붐 루프가 자기 강화 계속해서 루프식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거가 반대로 둠 루프가 되려면 그건 아마 금리가
그것을 말해줄 거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건 30년물 금리 5% 이상. 근데 이미 올랐었죠. 지금 좀 내려와 있지만은 뚫었었고요.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35%에 안착해서 업사이드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정확하게 막 5%가 뚫었냐 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루프니까 기본적으로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사실은 뭐 5%대 안착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마도 이번 시장 버블의 끝은 또 금리에 의해서 갈 가능성은 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 투자자라고 보통 부르죠. 폴 투자 존스. 이 사람이 매번 금융위기를 맞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버블 하락, 그 버블 폭락을. 근데 이 사람은 AI 강세장 1, 2년 더 남았다. 아직은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징후는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써놨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숫자로 보면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폭이 점점 더 좁아진다. 그래서 51선에서 200일선 위에 안착되어 있는 주식의 숫자가 역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장 그 상승은 전체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은 주식의 숫자가 작은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시장에서 한국은 더 많이 더 심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뭐 글로벌 그대로 좀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주 좁은 종목만 올라가는. 근데 이거는 언제나 상승장, 특히 강세장에서는 반복됐던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게 끝을 향해서 가는 모습의 특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동안 S&P 500 지수 상승을 능가한 종목이 22%, 30년 내 최저.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도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강세장에서 반복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상위 10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그 아폴로 투자회사죠.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이라는 사람이죠. 아폴로라는 투자 기관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하기를 지금의 AI 버블은 1990년대 IT 버블보다 더 크다. 버블의 크기 말하는 거죠. 상위 10종목이 그때보다 더 고평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PE가 상위 10종목이 23배에서 26배였다면 지금 40배 이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고평가는 비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의 착시 현상을 가져온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다라고 말하는, 또 지금은 버블의 붕괴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외에 또 과는 반대로 다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이번엔 다르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쪽들 많습니다. 여기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에 보면 골드만삭스 쪽의 트레이더들이 이제 지금이 인공지능 주식이 버블에 들어가 있거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상위 7개 종목의 PE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가격이 닷컴 버블 때보다 비싸지 않다. 둘째, 밸류에이션이 투기가 아닌 강한 펀더멘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바로 직전에 썼던 그 S&P 500 종목들의 그 실적이 상향된 그 비율이 27%, 29%까지 갔죠. 이건 뭐 10년 내 최대이고요. 상당한 상승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기업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떤 지표가 나와도 틀리지 않은 지표죠. 그렇다면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 아니냐 이 얘기고요. 세 번째, 꾸준한 자금 유입과 견조한 소비,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가 아직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미국에 관련된 경기에 대한 지표들은 다 나쁜 상태는 아닌데, 문제는 양극화된 거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5에서 8% 조정은 가능하지만 3, 40%의 급락형 버블 붕괴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죠. IT 버블 때보다 싸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IG마켓의 내용에 보면은 M7 주식은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 그 버블은 이번엔 좀 많이 다르다. 표면적 유사성에도 그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마진 50% 이상의 선행 PE가 40배. 그런데 2000년 시스코는 200배였다는 거죠.
닷컴 기업들은 뭐 이 실제 실적이 아니라 눈동자, 클릭 이와 같은 지표로 미래 수익을 약속했다면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20%대 실제 이익 성장률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는지 어떤 경우는 이번에는 그때보다 버블이 심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다는 논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 그런 아주 높아진 상황이 일 지나서 2000년도 끝에 가면 상당 부분 기본적으로 버블의 그런 어떤 지표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그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보시면 여기 12개월 포워드 P는 뭐냐면 그 이익에 대해서 주식 값의 그런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고점 이거 닷컴버블 요때잖아요. 요때 붕괴되기 전까지 실적은 계속해서 정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적이 받쳐준다. 그때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다. 그건 틀린 얘기죠. 이 닷컴버블 때도 실적은 보십시오. 가파르게 2000년 버블의 끝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지금은 안전해.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돼 있어. 비싸지 않아.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버블 때 또 동일하게 어떤 현상이 매번 동일하게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상반기 때 아마 시황 때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의 끝은 버블의 붕괴는 언제나 IPO 시장과 연결돼서 이제 맨 마지막 사인은 아니지만 거의 끝의 사인으로 그 상장 시장이 IPO 시장이 과열되고 폭발한다 얘기를 드렸어. 그때 이 기사 예전에 이제 87년도 우리 상장 시장 얘기를 IPO 시장 얘기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했던 거 혹시 계속 저희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스페이스X의 상장을 갖고 이제 끝이 왔다. 뭐 거의 끝부분이라는 걸 얘가 말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CNBC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시장의 정점은 메가 IPO에서 온다. 그래서 90년대 닷컴버블과 아주 닮았다. 이거 보면은 스페이스X 상장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게 그렇죠. 지금 그 1조 7천 정도 뭐 이런 정도 가격을 받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아람코 같은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거고 사실 이 스페이스X가 실적으로 보면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 상태의 상장인데도 이제 100배의 그 평가를 받는 것은 버블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열의 신호가 아니냐라고 해서 그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것도 지금 상당 부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IPO 과열 관련한 모습은 현저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때와 비슷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그 현상으로 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IPO 시장 아직 과열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과열에 대한 지표는 상장할 때 첫날에 몇 배로 시작하느냐 뭐 이런 거의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도 무서운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IT 버블 때 상장되는 날 그 시초 가격, 형성되는 가격의 비율로 보면 아직은 이제 시작과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작이니까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다 이제 엔트로픽이 먼저 선수를 치긴 했는데 오픈 AI가 어저께 발표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면 이제는 스페이스 X만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 IPO 시장 과열의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시장에 조정을 가져오고 있지만 시장은 점점점 더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과열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버블 시장의 전형적인 특성 맞습니다.